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래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유미카 네. 이유미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섭외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잘하시냐? 아하. 그런 이야기들. 네. 근데 개인 유튜브에서는 그런 뒷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죠. 네. 왜냐면은 제가 조금 할 기회들이 또 없으시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베나TV에서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드라마도 네. NG나 비하인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맞아요. 네. 네. 자, 유미카 비하인드. 비하인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긴 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사람을 섭외를 잘하냐. 네네. 어떻게 그렇게 다들 말씀들을 잘하세요?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 말씀을 잘 못하신 분들도 계셔. 뭐 다 잘하는 건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잘하실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번에 유미카에 와서 기어코 내가 그냥 말 그냥 진짜 잘하고 갈 거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갈 거다. 근데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물론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거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진심이에요. 진솔한 이야기. 그래서 조회수를 보게 되면은 정말 달변가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눌변가들이 많이 나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말은 꼭 뭐 달변이 아니어도 어눌한 사람들이 말을 해도 감동만, 아니, 진심만 있으면 잘 나온다. 이런 그 얘기를 순수함을 하는데 또 꿰뚫어 보시는 그치. 것 같아요. 정말 네. 정확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는 눈은 정말 정확해요. 와, 정말 이런 표현하면은 안 되긴 하겠지만 귀신같이 또 압니다. 말씀을 좀 못하시는 분은 편집의 힘인가요? 그러면 말씀을 못하신 분들은 편집의 힘이 많습니다. 왜냐면 동쪽 이야기를 네. 가잖아요. 일단 이야기라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육하 원칙을 그대로 따져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책이 아는 없는데. 이상은 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국정원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네. 딱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가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순차별로 우리가 탈북 스토리니까 이게 순차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강을 넘은 적이 없는데 벌써 대한민국 도착했어. 아니면 대한민국 와서 하나원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다시 북한에 가. 그거 태국에 갔다가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와. 너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전개를 해서 편집을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순서도 바꿔놓긴 해요. 왜냐면 네. 이야기할 때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직 그 전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 이러면은 탁 말이 끊겨가지고 그쵸, 안 나오는 그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말을 끊지를 말아야 돼요. 맞아요.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인내심 있게. 전 정말 인내심만 먹거든요. 사실은. 알지. 진짜. 근데 참아야 돼요. 다 들어줘야 돼요. 가정사, 사생활 다 나오는 거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커트하는 거지 이제. 잘라야 돼요. 네. 저는 가끔 얘기하다가 점점 옆길로 새요. 그냥 본인 얘기를 들으러 왔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 얘기로 가. 어머니 얘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동네집 얘기 다 나와요. 사실 막 친구가 뭐 어쩌저쩌고 그러고서 넘기 전에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은 또 뭐 동생이 뭐 어디가 뭐 처갓집이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오느라 얘기를 끊고 이제 그런데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댓글에 무조건 달려요. 보경 씨 게스트분 얘기하는데 말 끊지 좀 마세요. 사연이 있거든 나도. 끊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현장에서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그치. 그랬으면 그렇게 말씀 안 그렇지. 하실 텐데 막 억울함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똑같다 나라. 네. 그러면 막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거기다가 막 답글을 쓰는 상상을 해요. 상상은 괜찮아. 난 썼다 지웠다 난 결국은 지워.
왜냐하면 아니, 저는 아버지가 못 쓰게 했으니까. 나도 진짜 말을 끊고 싶지를 않거든. 그럼요. 저도 근데 그냥 들으면 편하죠. 이야기의 결말은 나와야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순서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그치, 얘기가 나와야지. 그럼 막 그 댓글을 보면 막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그치, 맞아.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유미카 유튜브에 출연해주신 아까 출연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섭외하냐면 네. 일단은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직업 자체가 영업이잖아요. 그쵸. 아, 새로운 중고차를- 사람을 만나는 그치, 직업이죠. 중고차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쌓여진 인맥이 좀 돈독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왜냐하면 전화를 하게 되면 거절하신 분들이 웬만해서 없어요. 그래서 네. 좀 초대를 하고 싶다 하면 흔쾌히 또 와주셔서 너무 항상 고맙고, 또 하나는 출연하셨던 분들께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탈북민들도 많이 봐요. 그렇죠. 자진 출연도 있어요. 워낙 커졌으니까. 자진 출연도 네. 있어요.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꾸준히 출연자들은 새로 오신 분들도 자꾸 모시게 되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맞아요.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레퍼토리를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실 알고 신선한 맛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같은 유튜버 친구들한테도 조금 어떤 때는 미안할 때도 있긴 한데 같이 찍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우리는 이미 찍어놓은 영상도 많고 그것도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쵸, 지금 그쵸. 밀려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찍어놔가지고. 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내 영상을 언제 올라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찍어놓은 대로 순번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같이 못 찍기도 하는데 찍다 보면은 정말 말씀 잘하신 분, 요즘에 나오신 그 권효진 선생님과 하교 출신인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하교인 거예요. 네. 근데 출생은 이제 북한에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하교다 보니까 그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 또 하교니까 갔다 오셨고 그래서 진짜로 개성공단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개성공단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치. 특히나 대한민국에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더 관심이 맞아요.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4박 5일을 갔다 와서 그냥 4박 5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거기 오래 또 계셨던 분들은 그게 그렇지 않다 뭐 얘기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건 자기 경험담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쵸. 네. 경험은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겪은 그 5일간의 경험을 그치, 이야기 그렇지. 말씀드리는 것일 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생소했고 직접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정말 달라지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도시락 싸와야 되는데 그 쌀이 없어 도시락 못 싸고 개성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국물 한 그릇 먹고 일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쵸. 네, 그래서 최소한 이 먹는 것만이라도 해결이 됐으면은 북한 사람들은 큰 욕심도 없어요. 지금 그냥 배만 불리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는 그 권효진 선생님 이야기 중에는 네. 국군부대 강의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전국으로. 네.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 비교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이 그렇게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네, 조회수도 정말 단시간에 정말 많이 나왔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간혹 가다가 우리 탈북민 남자들이 북한에서 군사복무 10년씩 하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이긴다는 얘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정말 뚜껑이 팍 날아가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남자들의 허세는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군대를 10년 갔다 오면 석기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네. 그 다녀오신 분들 간혹 가다가 그 군대 석기의 허세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석기라는 말이 조금 앞뒤가 막혔다 이런 표현 이런 뜻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와서도 그런 세뇌에서 못 빠져나왔으니 그렇죠. 저 북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해도
북한에서 정말 몇십 년을 세뇌 속에서 살아가는 박혀있는 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쵸. 먹고 자고 쓰고 하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북한이 있는지. 전쟁 나면 이긴다고 하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경제가 받침해줘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경제력이자 군사력인데 그걸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저긴 사실 그게 너무 막 열받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 제한이. 그치. 네. 북한은 뭐 140 몇인가? 145. 네. 지금 더 줄어들잖아요. 원래 160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140 남자는 147인가 8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147만 넘어도 표준으로 보고 군대를 간다는 더 거잖아요. 큰다는 거지 이제 네. 17살이 나가니까. 그 제가 초등학생 때가 145인가 그랬을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 체격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통쾌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이제 제가 군부 쪽에는 제가 전문가가 어느 쪽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제가 양쪽 다 가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쵸. 네. 저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단지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그 신심만 있는 거지 사실 쏙쏙들은 몰라요. 네. 군사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듣는 게 막 신이 나는 거야. 그쵸. 내가 네. 그래 한번 붙어보자 얘기해봐라. 진짜. 그런 비하인드들이 있겠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못 내보내는 것도 많죠. 방송을 못 내보내는 거는 애승간에서 다 내보내는데 네.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 또 하는 거는 제가 자르죠. 한 번 들으면 됐지 뭘 자꾸 들어. 근데 어떤 분들은 했던 얘기 계속 하잖아. 아,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잘라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잠깐만 약간 했잖아. 다시 다음 얘기를 넘어가야지.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잠깐만 그게 있잖아. 끝까지 디테일을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오케이, 그럼 난 듣고 있고. 저는 제가 제일 편집을 많이 했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북한 아줌마들의 19금 얘기. 셉니다. 세상에 셉니다. 세상에 제가 정말 저 대학교 졸업 직후에 24, 5살인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우와 막 얼굴이 막 시뻘개져가지고 아마 그래서 날카로우신 분들은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컷컷에 제가 갑자기 얼굴이 하였다가 시뻘개져 있는 걸 세요. 북한의 그쪽 이야기는 정말 세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남편분이랑 그 신혼생활을 아주 그냥 즐겁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다 잡아가도 그 19금 이야기만큼만은 정치성에 걸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제 저도 조금 능글어지니까 아 요거 저기 모자이크하고 라디오처럼 목소리만이라도 재밌지. 내보내고 싶다. 아니, 너무 웃긴 얘기도 많은데 맞아. 너무 세요. 세지 세.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는데 한국에는 사실 여기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잡혀가는 일이 없고 그럼요, 누가 그럼요. 뭐라 할 사람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좀 수준 떨어지게 맞아요. 보고 하니까 안 하는데 북한에서는 웃을 일이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 외에도 웃을 일이 너무 많고 볼거리 그치. 즐길 거리 너무 많고 많지.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그런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모여 앉으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푸는 거야. 있잖아 우리 남편이 아우 그때 신혼방도 없었거든 하면서 그거는 방송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 딸이 그게 재미있는 거야. 방송용이 또 따로 있는데 물론 아쉬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해요. 그런 건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런 것도 있나요? 방송 이제 내보낸 다음에 사실 밑에 이제 막 댓글들 달리고 조회수도 또 많이 나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또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출연했던 영상에 대해서 뭐 잘 봤어요 뿐만 아니라 뭐 정말 댓글들 보면서
하나하나 또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반응도 다양하더라고요. 있어요. 출연자분들마다. 우리는 그 YG 김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 유미카 영상이 올라가는 그 첫 회 처음에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희 영상 리뷰 댓글을 다 남겨주십니다. 출연자들 리뷰. 네. 참 그게 너무 고맙고 왜냐면은 그것도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일이 굉장한 일이에요. 그거 듣고 그대로 쓰고 듣고 쓰고 또 그 다 쓰고 나서 나중에는 그 항상 그 뒷말에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꼭 써주시고 또 정보 그때 당시 이랬다 저랬다 아무튼 그 정보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댓글에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사실은 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댓글이 선생님이라고. 정말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출연자들한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 못 나오고 대학 못 나오고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식하고 무지하다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와서는 그게 아니다. 돌아가는 정세 또 좀 알아야 되고 많이 유튜브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배우는 게 배워야 된다. 요즘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옛날에는 뭐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을 무식하다 했지만 요즘에는 배우지 않은 사람 알려고 안 한 사람들을 무지하다는 얘기를 경로가 듣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하나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와서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만 알아도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해요. 맞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막 유혹이 돼가지고 사기 당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논리만 알아도 사기는 안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댓글 속에서도 정말 많이 배워요. 이번에도 그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의외로 개성공단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출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아직까지도 출연하겠다고 자진 출연하겠다 하신 분은 연락 없습니다. 오신 분은 없지만 네. 근데 이제 부끄러우신가 봐요. 정말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도 주재원으로 갔는데 이랬고 저랬고 막 이렇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는 저희가 구독자도 30만 가까이 이제 되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회수도 구독자 수만큼 거의 뭐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파급력이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더 조심스러워지시죠. 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출연자분들이 말 또 잘못한 건 혼내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긍정적인 혼내기도 합니다. 언제는 것 같아요. 혼내가지고 제가 영상을 아예 안 찍었어요. 출연하러 오셨다가 네. 왜냐면 좀 말을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은 절대 사전 인터뷰를 안 해요. 왜냐면 현장감이 안 살아나니까. 몰랐다가 들어야지 어머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데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이거든. 다 보여요. 이게 카메라가 보여. 진짜 발가벗겨져요. 그래서 웬만해서 인터뷰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을 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또 살짝 또 우리 유미카 또 출연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인터뷰하게 되면 난 말 못해서 먼저 사전 인터뷰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꼭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 꼭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연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편집하는 것도. 또 거기에 또 하이라이트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글쎄요. 딱히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한민국 와서 뭐가 제일 놀랐어요? 글쎄요.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부터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뭐 쓸 게 없어. 그럼 내가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다가 났어요. 왜 왔지 오늘? 나보다 좀 동생뻘이었어요. 왜 왔지 오늘? 아니 영상 찍으러 왔죠. 아니 이렇게 긍정적인 게 없는데 뭘 찍냐고. 찍을 거리가 있어야 뭐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든 말든 하지. 그치.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어떻게 돼서 먹고 자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알고 살아라. 맞아. 나 진짜 그렇게 한 30분을 넘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싸늘해지는 거야.
내가 오늘 이분 얘기를 영상 찍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지 해서 뭐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정말 찍고 싶으면 다음에 오라. 출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아라.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기 진짜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는 거기서 배워야 돼요. 진짜. 건방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최소한의 감사함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한맛 하나도 좋은 게 없다면은 네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지. 그치. 자격이 없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보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고 해서 무조건 촬영을 다 하지는 한 번 않는군요. 있었어요. 한 번. 그렇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좋았죠? 라고 뭐가 좋았어요? 글쎄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야. 좋았다라는 너무 그 공감해 진짜. 부분에 코드가 달라요. 그렇죠. 먹는 게 좋았던 거냐, 뭘 본 게 그치. 좋았던 거냐, 어디 여행을 갔던 거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그만큼 높은 거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또 보는 눈이 뭐 낮다고는 표현을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조금 너무 더 평범할 대중적이었던 거고.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스무고개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좋았어요? 먹는 게 좋았어요. 뭐가 맛있었어요? 계속 질문이야, 계속. 한 번씩 그 영상 찍을 때마다 저도 이 사람 건 굉장히 먼저 이야기 몇 마디 해보고 언제 오셨어요? 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보고 정말 말씀을 잘하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 권효진 선생님도 사연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국군포로를 만나게 해주면은 달러를 주겠다 해서 북한에서 작가 일을 하셨지만은 또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가족을 매개 살리기 위해서 국군포로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지도 해주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을 찾았다는 이유로 노동교와서 15년형을 먹고 갔단 말이에요. 총살형을 받았다가 거기서 조금 힘을 써서 백을 써서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감면에서 8년을 살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 8년이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픈 거 말이 8년이지. 앉아서 8년 동안에 365일씩 8년 동안 숫자를 해자도 힘들어요. 그거를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거를 공감을 일단 나도 이제 교도소까지는 아니지만 북송돼 가면서 깜빵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또 뭐 인터뷰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질문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한데 그 이유는 아파봤잖아요.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심정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공감이 잘 잘하고 되는 이런 거지. 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이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요. 공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아픈 얘기를 하면은 나도 그때 그랬던 그 아픈 시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한국에 와서 막 좋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그때 너무 좋았던 그런 생각을 또 떠올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활도 15년 넘었고 그렇죠. 북한에서도 북송을 많이 당했고 또 장사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공감하는 그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아무래도 공감을 잘해주다 보니까 또 이야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상대방이 못하던 사람도 이렇게 막 나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상담사 같은 내가 상담사를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 그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권효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요즘에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 그 가족 이야기, 북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나이만 먹어지면 나이 많으면 자꾸 뭐 눈물이 난다 하더니 요즘엔 진짜 그래요. 그 뭐 길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애국가만 들어도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진짜 저는 그러거든요. 월드컵 보면서 이번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우리 감자가 내가 응원하는 소리 놀래가지고 깼잖아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우세요. 아시죠? 저희 아버지 울보인 거.
맞아. 아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인터뷰 하시고 그럼 저는 카메라 건너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제가 부탁드려요. 자녀분께 영상 편지 같은 거, 뭐 한국 맞아. 와서 맞아.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정말 그 막 5살, 6살 이 딸이 내가 살아가는 그 내 힘이다, 이 인생의 이유다 그러면서 그러면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그럼 사실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사랑하고 뭐 꼭 통일이 돼서 아빠 저기 엄마 산소도 같이 가고 그러자 그러면은 저도 울컥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오시는구나. 그래도 이게 옆에서 MC가 마무리 멘트를 해줘야 내가 컷을 하잖아요. 계속 울어. 여기서 막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지 아시는 분들은 알죠. 다 아세요. 저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MC 역할인데 너무 많이 울어도 안 돼요. 맞아요. 분위기가 네. 깨지거든요. 또 너무 많이 계속 웃어도 안 돼요. 그것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빵 웃어주고 끊어요. 네. 네, 그게 차라리 그럼 나아요. 이제 넘어가 줘야죠. 그렇지. 사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얘기로. 다음 네. 얘기하고 울 때도 그냥 감정 조금 잡고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안 그러면은 자꾸 침침해지고 그 얘기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 안 흘러가는 되는 거야.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거기에 자꾸 이 사람 감정이 나도 자꾸 빠지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빠져 있어요. 안 나와. 그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저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러 엄청 힘들었던 뭐 예를 들어 북송돼서 막 그랬을 때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거기서 그래도 그치.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좋았던 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한국 와서 또 너무 막 좋았던 것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막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고마웠고 막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막 대한민국에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제가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 괜찮다. 그래도 뭔가 어려웠던 점은 있지 않으시냐? 그런 건 뭐냐?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반대되는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시각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요즘에 지금 영상 나가진 않았지만은 또 어떤 아저씨 한 분은 야, 진짜 마지막에 그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를 남겨달라. 통일이 되면은 내가 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은 쭉 영원히 간다.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가족한테 아버지는 그래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를 그때 되면 보여주면 그래도 자식들이 원망을 덜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남겨달라 했더니 아기를 낳아서 10일 만에 나왔더라고. 12일 만에 12달도 아니고. 아기가 빨갈 때 그 빨간 물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 애가 지금 20몇 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너무 아프지. 또 이게 침침한 얘기인데 아까 또 월드컵 얘기를 해가지고 네. 내가 이 월드컵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참 대단해요. 우리 정말 선수분들도 너무 대단하고 그거를 응원하겠다고 광화문에 난 그게 놀라운 그래서 거야. 그게 비 오는 날에 그게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응원을 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조직, 그 강요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응원은. 카드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가 우러나와서 하잖아요. 제발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강화문에 누가 나오라 했습니까? 그쵸. 나오라는 사람도 네. 없어요. 자진이에요, 자진.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뭐라고 하지? 우리 국민들 열정이에요. 투지? 열정. 북한에서는 응원을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못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왜 무슨 정해진 그만 게 해야 있지 되니까. 않아요? 예. 맨날 김간 애들만 응원을 해야 되잖아. 아니 국제대회 나가서도 우리 선수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이잖아. 나를 다 같이 위해서도 부르고. 없어요. 없어. 그리고 막 그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봤죠. 장군님을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다 있다 소리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지 어느 대통령을 개인을 위해서 위해서. 개를 위해서 나가는 건 대통령이라 말하기도 싫은데 아무튼
개인을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아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먹고 자고 살았으면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맞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거지. 맞아요. 아니,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이 김가가 나를 먹여 살렸어요? 못 먹여 살잖아. 그러면서도 칭송을 해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거지. 최근에 그 인터뷰 했던 분이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응. 아마 이제 방송이 됐을 것 같은데 2002년에 한국에 월드컵 때?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보셨대요, 월드컵을. 아. 근데 2002년에 왔다고 하시자마자 제가 어머, 그 월드컵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자기가 20년째 듣고 있다고. 2002년에 왔다니까. 맞아. 2002년에 왔다고 하면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참 난리 났었다. 아마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겪으시면서 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는지 아마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참 응원의 그 열정, 열기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저는 아직까지도 막 그 열기가 16강까지 올라갔던 것만 해도 어디예요? 대단하죠. 브라질을 상대로 아, 그럼요. 또 그렇게 경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지. 너무 대단하죠. 네. 네. 브라질 하면 북한에서도 브라질 하면은 알아요? 알죠.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알아요. 아, 알긴 알아요. 아는구나.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도 이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언급하긴 했대요. 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다 뺐대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브라질하고 대한민국이 붙잖아요. 그러면 브라질과 뭐 또 다른 나라가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남조선이라고 안 했으니 다행이네요. 거기다 뭐 현대자동차 광고판도 싹 다 모자이크를 해놨잖아요. 일 많이 했네. 고생했네. 아니 그 모자이크 한다고 알 사람 몰라요 북한에서. 고생했네. 네. 그리고 차라리 거기다가 현대하고 영어를 쓴 거 북한 사람들이 알아볼 사람 몇 없어요. 영어니까. 그걸 왜 애써 지우냐고. 그러니까요. 그 궁금증만 더 일으키지. 그렇지. 오히려 보게 만들지. 그렇지. 아, 아무튼 정말. 스포츠면 스포츠, 또 예술이면 예능이면 예능. 참 우리나라가 최고인 대단하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네. 방송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그 방송하면서 보람을 느낄 일이 참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동안 국군 포로셨던 어르신분들 인터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워낙에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직접 댁에 찾아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또 아직 정정하신 분들은 오시기도 예,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탈북민분 일반 그냥 탈북민 분들과는 또 다른 맞아. 또 다르지. 다르지. 그런 분들은 2시간 안에 인터뷰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6.25 때의 이야기부터 또 너무 끔찍하니까 막 생생히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거의 한 15분 좀 덜 되게 많이 하셨네.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국군 포로 분도 있고 한국에서 또 6.25를 겪으신 분도 있고 뭐 최근에는 호주에 아시는 분이 호주에서 6.25를 참전하셨던 어르신을 또 영어로 인터뷰를 해서 제가 그것도 이제 편집해서 방송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국군 포로 어르신분들이 북에서 워낙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하니까 최근에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맞아. 많이 돌아가셔서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베나TV로 본인의 생애를 예,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게 다 역사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치. 그런 거를 이렇게 남기셨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라도 정말 가족분들이 찾으신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또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편히 사셨다. 정말 그런 거를 저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거기서 그쵸, 보람을 좀 보람은 되죠.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그 너무 안타깝고. 대한민국 오셔서 이렇게 그 국군 장교복을 입고 막 인사하시는 격려하시는 그런 네. 모습들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북한에 가서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그래도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찌릿거리 하고 있진 않구나. 그럼요. 아이, 그럼요. 참, 왜냐면 도경 씨가 방송하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탈북민도 아니면서 왜 이런 걸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 내가 하는 게 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치, 사실 그거를 그렇지. 구구절절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셨고. 참 방송에 그분은 어디 TV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부르잖아요. TV에서는. 워낙에 연세가 그 있으시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예능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참 간간히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셨던 거 누군가에게 본인 얘기를 하셨던 게 너무 의미 있었다고 간간히 얘기를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국군포로분 한 분이랑 한국에 그냥 계셨던 6.25를 겪으신 분이 그 유족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 그때 참 다행이다. 늦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휴, 아무튼 보경 씨나 뭐 저나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언젠가는 우리의 이 영상들이 진짜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의미 있게 쓰였으면 네, 좋겠어요. 의미 있게 네. 씌울 거예요. 북한에서 정말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그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런 증언이잖아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런 영상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해도 혹은 지금 통일이 안 됐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몰래 유튜브를 중국 통신사를 거쳐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요? 그래서 많이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북한의 실상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야 니네 좀 또 그 유튜브 좀 안 하는 북한 사람들이 좀 손 들어봐라 그래. 좀 일을 해서 돈 벌고 유튜브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물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내막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깊은 뜻도 있고 하니까 꼭 언젠가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네네. 사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뭐 뭉클한 얘기를 또 했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 방송 비하인드는 뭐 얘기하자면 끝이 그쵸, 없는데 그쵸. 다음 기회에 네.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생각도- 응원은 항상 언제나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마워요. 찾아줘서 고맙죠.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짠.